안녕하십니까, 권문찬입니다. 먼저 1차 필기시험 합격하신 거를 진심으로 축하를 드립니다. 하지만 그게 다가 아니죠. 자, 어려우면 어렵다고 여기는 2차 실기시험이 다가왔습니다. 쓸 건 써야 되고 설명할 건 해야 되기 때문에 아무리 내가 여러분에게 시험 잘 나온다, 요렇게 하세요 라고 정리해주고 찝어줘도 여러분 스스로가 머릿속에 집어넣지 않으면 쓸 수가 없습니다. 하나하나 집중적으로 쓸 땐 쓰고 외워가면서 꼭 정리를 반드시 하시고 시험장 가시기 바랍니다. 저랑 같이 풀면서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제1장 직업상담학입니다. 제1절부터 봅니다. 자, 2번입니다. 중간중간 제가 문제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거 다 외운다는 것이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중요한 것들을 위주로 내가 골라서 강의할 것이고요. 저랑 같이 한 것들을 같이 공부하고 난 다음에 건너뛴 문제들은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2번입니다. 윌리엄슨의 변별진단 또는 직업상담 문제 유형인데요. 자, 4가지를 쓰고 설명하셔야 했죠. 그죠? 그냥 4가지를 써라. 그러면 설명 필요 없습니다. 먼저 4가지가 뭔지 알아야 되겠죠. 직업 무선택, 무, 불확실한 선택, 불, 흥미와 적성 간의 불일치, 흥, 현명하지 못한 선택, 현, 무, 불, 흥, 현. 1차 공부할 때 여러 번 외웠죠. 그죠? 무, 불, 흥, 현. 1번처럼 4가지를 써라 그러면 설명 필요 없어요. 그냥 직업, 무선택, 불확실한 선택, 가로 안에 거 쓰지 마세요. 하나만 쓰면 됩니다. 흥미와 적성 간의 불일치 마찬가지예요. 가로한 필요 없습니다. 하나만 쓰면 돼요. 무, 불, 흥, 현. 현명하지 못한 선택. 그런데 이 문제는 쓰고 설명하라. 쓰고 설명하라. 첫 번째, 직업 무선택은 뭐냐? 직업을 선택한 적이 없거나 또는 그러니까 윌리엄슨 누굽니까? 미네소타 대학의 교수예요. 그러니까 윌리엄슨이 상담자라면 나를 찾아온 내담자는 누굽니까? 바로 학생들이죠. 학생들이 내 연구실에 찾아오더라. 어떠한 학생들이 오느냐? 첫 번째, 직업을 선택한 적이 없거나 아니면 선호하는 직업이 몇 가지 있는데 어느 것을 선택할지 모르는 경우이다. 요거는 뭐 어렵지 않게 조금만 노력하면 쓸 수 있겠죠. 두 번째, 불확실한 선택입니다. 직업을 선택했지만 교육 수준 부족, 자기 이해 부족, 직업 세계에 대한 이해 부족, 실패에 대한 두려움, 자신의 적성에 대한 불신 등으로 인해 자신의 결정의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경우이다. 내용은 쉬워요. 하지만 막상 이거를 외워서 쓰려고 하니까 양이 많은 겁니다. 여러분들 시험 낼 때에 책에 있는 대로 교재에 있는 대로 정확하게 토시 하나 안 틀리고 다 썼느냐 그걸 보는 것이 아니에요. 불확실한 선택의 의미를 알고 있는가 그걸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해되게끔 쓰면 되는 겁니다. 그럼 이렇게 보세요. 그냥 이렇게 줄일게요. 직업을 선택했지만 교육 수준 부족 등으로 인해 자신의 결정에 확신을 가지지 못한 경우이다. 이렇게도 좀 빼먹어도 무슨 뜻인가 알잖아요. 직업을 선택했지만 교육 수준 부족 등 물론 한두 개 더 쓰는 건 자유롭게 쓰세요. 그냥요. 교육 수준 부족 플러스 뭐 자기 이해 부족 등등 있지만 처음에는 교육 수준 부족 등으로 인해 이렇게 쓰는 것이 더 깔끔합니다. 이렇게 외우시고 시험장 가서 이렇게 써도 돼요. 무슨 의미인가는 알면 됐거든요. 그렇죠? 자, 3번 흥미와 적성 간의 불일치입니다. 흥미를 느끼는 직업에 적성이 없어요. 반대로 적성에 맞는 직업에 흥미를 느끼지 못하는 등. 그죠? 자, 뒤에 거.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다. 하세요. 그냥 앞에 거도 쓰고 쓰면 좋지만 먼저 뒤에 걸 쓰면 되는 겁니다. 왜? 말 그대로가 흥미와 적성 간의 불일치입니다. 그러니까 흥미와 적성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이다 하면 되잖아요. 그죠? 제가 짧게 줄이는 데는 제가 도사입니다. 그리고 많이 쓴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정확한 의미가 뭐냐 그거죠.
제가 2차 강의하면서도 항상 여러분에게 강조하는 게 있습니다. 보통 6점짜리가 많죠. 그러면 6점짜리를 6점 다 맞도록 완벽하게 다 외운다. 물론 다 외우면 6점 주겠죠. 그런데 이게 한두 문제도 아니고 완벽하게 다 외울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죠? 그러면 합격하는 것이 목적이잖아요. 100점 만점 안 나옵니다. 8점 이상 고소점 힘들어요. 그러면 60에서 70점 사이 나올 수 있도록 내가 노력하겠다. 그렇다면은 이걸 전부 다 완벽하게 다 쓰면 6점입니다. 그런데 아직 그냥 마음 편하게 1점, 2점 정도 내가 점수를 내가 뺏긴다. 감점 받는다. 나는 4점에서 5점 받는다. 제가 이렇게 하라는 대로 하면은 4점에서 5점 받습니다. 하지만 6점 주면 감사한 것이고, 이거 줄여서 공부해야 합격한다니까요. 6점 맞을 거 1, 2점만 포기하면은 다 쓴다니까요. 이렇게 저와 같이 합격 전략으로 하는 게 좋습니다. 네 번째, 현명하지 못한 선택, 목표에 부합하지 않는 적성이나, 그죠? 목표에 부합하지 않아요, 적성이나. 자신의 흥미와 관계없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다. 이것도 길면 A 또는 B니까 뒤에 그 쓰세요. 자신의 흥미와 관계없는 직업을 선택하는 경우이다. 그래서 1번은 전부 다 쓰고 2번 그 다음에 3번 4번은 줄 끈 것만 쓰시면 6점짜리면은 6점 다 줄 수도 있고 아니면은 한 점 정도 깎인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정확하게 전부 다 외우지 마시고 줄 끈 것들 위주로 정리하시길 바랍니다. 아시겠죠? 저를 믿으세요. 무불흥현이었습니다. 이제 좋습니다. 또 다음 문제 또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4번입니다. 4번. 본인이 분류한 직업 문제의 심리적 원인을 3가지만 제시하고 각각에 대해 설명하시오. 자, 보딘, 의, 정, 자, 선, 확. 먼저 몇 가지입니다. 5가지잖아요. 의, 정, 자, 선, 확. 그렇죠? 가로 안에 건 안 해도 됩니다. 의존성, 정보의 부족, 자아 갈등, 선택의 불안, 확실하지 못한 선택, 가로 안에 거 안 써도 됩니다.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거는 설명이지만 설명 필요 없이 그냥 5가지를 쓰시오 그러면 설명 필요 없습니다. 그냥 쓰면 돼요. 그냥 의, 정, 자, 선, 확 5가지를 쓰시오. 근데 쓰고 설명은 꼭 3가지가 나오더라. 이 중에서 5가지 의정자 선확은 외우되 설명은 3가지만 마음 편하고 쓰기 편한 것들을 골라서 3가지만 외우면 돼요. 5개 다 설명하라는 안 나옵니다. 아시겠죠? 하지만 5개 의정자 선확은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 중에서 좀 쉽게 하려면 어떤 게 있느냐. 보딘 누굽니까? 프로이트, 후기 프로이트 학파예요. 그러니까 심리적인 것들을 강조하겠죠. 그죠? 그러면 첫 번째, 의존성, 자신의 직업 문제를 해결하고 책임을 지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거나 생애 발달 과제의 달성을 스스로 주도하기 어려워. 뭐 내용 쉬워요. 막상 쓰려니까 얼마나 양이 많아. 그럼 뒤에 것만. 의존성, 요거잖아요. 다른 사람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려는 경우이다. 됐습니다. 항상 제가 같이 하는 대로만 따라 하면 되는 겁니다. 이제 쓰기 편하게 전부 다 외우려다가 한 개도 못 쓰는 겁니다. 그러지 마세요. 의존성 하고 줄 것만 딱 써도 채점들 하고 알고 있구나 무슨 뜻인지. 그게 중요합니다. 못 쓰는 것보다 낫다 그 얘기죠. 그 다음에 정보의 부족, 경제적으로나 교육적으로 궁핍한 경우 돈이 없어요, 많이 못 배웠어 이렇기 때문에 정보를, 자, 요것도 이런 경우 요까지 빼도 됩니다. 뒤에 거 봐요. 정보의 부족, 정보를 접할 기회가 부족하여 현명한 선택을 하지 못하는 경우이다 하면 되겠죠. 말 되잖아요. 이렇게 해주시고요. 그 다음에 자아 갈등, 직업 선택 등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갈등하는 경우, 즉 요 말 사실 풀이한 겁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쓰면 되는 겁니다. 즉 하나의 자아 개념과 다른 자아 개념 사이에서 갈등하는 경우이다 하면 요거 쓰세요. 그냥 앞에 거 요거 앞에 빼버리고 중요한 결정을 내려야 할 때 갈등하는 경우이다
하면 되겠죠. 이렇게 짧게. 선택의 불안은 짧으니까 이건 다 써야 됩니다. 선택의 불안. 자신이 하고 싶은 일과 타인은 보통 부모죠, 부모. 타인이 기대하는 일이 다를 때 불안을 경험하는 경우이다. 5번에 확신하지 못한 선택. 현명한 직업 선택을 하고도까지는 뺄지언정 뒤에 거 자신의 선택에 대한 확신의 부족으로 인해 직업 상담자를 찾아온 경우이다 하면 되겠죠. 그죠? 줄 끈 것만 외워도 됩니다. 자, 이 중에서 여러분이 고르세요. 나는 1번, 2번, 5번이 좋아? 아니야, 나는 2, 3, 4가 좋아? 아니야, 1, 2, 3이 좋아? 다 다르거든요. 그래서 골라서 설명은 3가지만. 하지만 5가지 써라가 나오기 때문에 5가지 의, 정, 자, 선황은 다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출제 유형대로 우리가 정확하게 공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아시겠죠? 자, 여기까지는 보딘의 문제였습니다. 자, 다음 문제는 크리츠, 즉 크라이티스에 관한 문제가 또 나올 겁니다. 5번 크리츠는 또는 크라이티스는 직업상담의 문제 유형 분류에서 흥미와 적성을 3가지 변형들과 관련지어 분류하였다. 3가지 변형을 쓰고 설명하시오. 3가지 변형이 뭐죠? 이거잖아요. 적절현. 여러분들 일자 공부할 때 기억납니까? 그래도 그때 같이 따라하고 같이 공부한 것들이 다 연관되고 도움되는 겁니다. 적절현, 적우비, 적부우다, 비강불. 일단은 그겁니다. 적절현, 요거. 적우비, 요거죠. 적부, 그 다음에 우다, 그리고 비강불, 비강불입니다. 우리가요, 정형이 또 설명하고 부정설명은 설명 다 알고 설명 한두 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큰 맥락에서 왜? 그래서 하나하나 다 설명하라가 아니라 적응성에 관한 설명을 짧게 요약해 설명하고 결정성에 대해서 현실성에 대해서 설명하라. 그러면 압축해서 이렇게 해서도요. 이거 6점 만점에 6점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적절현, 적우비, 적부우다, 비강불, 적응성, 결정성, 현실성, 적우비, 적응 문제고요. 우유부단 문제고요. 비현실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적응성은 적부, 적응형, 부정형. 그 다음에 결정성은 우유부단형과 다재다능형. 그 다음에 현실성은 비현실형, 강압형, 불충족형인데 적부우다, 비강불 해서 앞에 것만 하면 돼요. 자, 적응성. 흥미와 적성의 일치 여부에 따라 적부로 구분한다. 결정성, 결단성 부족이나 재능의 풍부함에 따라 우다로 구분한다. 현실성, 직업적 흥미나 적성 수준에 따라 비강불로 구분한다. 요 정도만 우리가 조금 신경 쓰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막상 시험장 가면은요, 요게 기억이 안 납니다. 진짜요. 외웠는데 그러면은 그래도 요 기억 안 나는데 이거 안 쓸 겁니까? 그러면 결국은 점수가 안 노는 얘기죠. 그러면 아직은 부분 점수라도 얻고 싶으면은 다 쓰면 좋겠지만 만약에 앞에 있는 기억 안 난다 하도 내가 적절현, 적우비, 적부, 우다, 비강물 요거 쓸 수 있어. 그러면은요 적응성 그 다음에 적문에 여기다가 땡땡 해놓고 정이 기억 안 나면은 뒤에 적부, 적응형과 부정형으로 구분한다 라고 쓰세요. 까짓거 뭐 6점 만점 주면 감사한 거지만 1, 2점 감점 당하면 당하는 것이고 요 줄끈 기억 안 나면은 결정성 우유부단 문제 땡땡 우유부단형과 다재다능형으로 구분한다. 아시겠죠? 요렇게 해서 쓰면은 얼마나 다행입니까? 자, 이렇게 정리해 주시고요. 또 다음 문제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자, 제2번 집단 상담에서요. 자, 1번 집단 상담의 장점 5가지 쓰시오. 여러분들 2번 문제는요. 장점도 쓰고 2번 장점도 쓰고 단점도 써라 했을 때 둘 다 나오지만 이렇게 장점만 물어보는 게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이걸 선택한 겁니다. 하지만 저랑 같이 이렇게 장점 공부하지만 여기 정리가 되면 2번 문제처럼 단점 4개 중에
보통 3가지는 써 나오기 때문에 단점 3개까지는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꼭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더 잘 나오기 때문에 잘 나오는 것들 저랑 하는 겁니다. 첫 번째, 집단 상담의 장점이 뭐냐? 5가지 더 있습니다만은 외울 것만 딱 정리한 겁니다. 첫 번째, 한 상담자가 동시에 많은 내담자를 도울 수가 있다. 그렇죠. 2번, 상담자의 개인적인 조언보다 구성원들의 공통 의견을 더 잘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래서 앞에 걸 쓰든지 아니면은 나는 가로 안에 게 더 쓰기 편해. 그러면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가로 안에 개인 상담보다 더 쉽게 받아들이는 경향이 있다. 그렇죠? 꼭 가로 안에 더 짧고 더 쓰기 편하네? 그러면 가로 안에 걸 쓰시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요거를. 3번,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그렇죠. 1대1 상담은 시간도 한 사람당 2시간. 돈도 비쌉니다. 우리 과외도, 그죠? 개인 과외하고요. 그죠? 그룹 과외 다르듯이, 그죠? 예. 시간과 경제적인 측면에서 효율적이다. 4번에 타인과 상호 교류를 할 수 있는 능력이 개발된다. 하지만 가로 안에 게 더 쓰기 편하면 쓰시기 바랍니다. 요거요. 대인 관계를 넓힐 수 있고 사회성과 지도성을 기를 수 있다. 같은 맥락입니다. 5번에 구성원들이 자신의 문제를 자유롭게 논의할 수가 있다. 물론 더 있습니다만 이 5가지만 하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렇게만 정리해 주시고, 여러분 책 2번 잠깐 보세요. 2번 보시면 여기 장점과 단점을 각각 3가지씩 쓰시오. 그러면 2번 문제라면은요, 이 5개 중에 3개만 쓰면 되는 것이고, 단점이 4개 있는데 여러분들 1번 동그라미, 4번 동그라미 하세요. 1번과 4번은 쓰시고 2번이나 3번 중에 선택해서 3가지만 골라서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1번, 구성원 개개인에게 모두 만족을 줄 수 없다. 왜? 이 지문은 1차 필기에서도 잘 나오는 지문이거든요. 그리고 4번은 뭐냐? 그냥 간단하게 비밀 보장이 어렵다 하면 되는 거예요. 그냥 다 쓸 필요 없습니다. 아시겠죠? 비밀 보장이 어렵다. 끝. 나머지 2번, 3번 중에 골라서 딱 3가지만 공부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예,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갑니다.